인천국제공항은 면적 54헥타르로 국내 최대 공항이다. 동시에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항은 창립 이래 동북아 내에서 국제 민간 항공 및 물품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특히 서울과 한국 전반의 경제, 문화, 정치, 관광을 홍보합니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못하다니. 개소리 한 해 한국 출장 오게 된 프랑스 가족, 한국의 인천공항에 경악한 이유. 크리스 이번에 한국을 좀 다녀와야겠어. 네. 저의 키우는 아빠예요. 그럼 제 아이는 어쩌고요? 애가 있는 사람이 가야 돼. 그러니까 다녀와. 미치겠네 나보고 한국 따위를 갔다 오라고. 다들 한국에 가고 싶어서 난리인데 이 아이 아빠는 한국에 가야 한다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딸 아이도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도 말이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짜로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크리스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네요. 이 남성은 결국 한국에 다녀왔고 이 남성이 받았던 충격적인 모습에 그만 놀라버리고 말았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출장 온 아이 아빠 크리스입니다. 8살짜리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에 아이까지 데려온 데는 어이없는 이유에서였죠. 저는 프랑스 파리의 운송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관리 중이던 버스터미널 대규모 확장 공사를 앞두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워와야 한다는 취지로 출장을 오게 되었는데 웃긴 것은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불편한 게 없어야 된다며 굳이 아이가 있는 제가 출장길에 올랐죠.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관리하던 저희 회사는 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 그리고 각종 운송 서비스를 모두 관리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버스터미널과 공항터미널이 다른데 그래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며 거기서 승객을 위한 배려가 무엇이 있는지 배워와야 한다며 무조건 출장을 가라는 거예요. 상관의 지시가 있으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한국한테 따라잡혔네 아니네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솔직히 짜증났거든요. 유럽에서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프랑스를 어디 구석의 작은 나라 따위가 비교하자며 대드는 모습이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런 한국에 가는 건 정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넉넉한 출장 수당과 딸 아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나이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일단을 잘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거 단점만 잔뜩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죠. 10시간이 넘는 아주 긴 비행시간 동안 딸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문제가 되었나 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고 아이가 배를 부여잡고 아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싶었지만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더군요. 아이가 바지에 실례를 해버릴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내릴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착륙 직후 빠르게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나라이고 승객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싶어서 한참을 뛰어가야 화장실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입국 심사대로 뛰어가는데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한국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진짜 화장실 맞아? 같은 말이었죠. 저는 도대체 화장실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가 화장실이 맞는지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호텔과 같은 은은한 조명에 고약한 냄새도 하나 없는 향기롭고 쾌적한 화장실이 저희를 맞이했죠.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했거든요. 그마저도 엄청 더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코를 막고 들어가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장실은 달랐어요. 일단 이런 고급 호텔에서 볼 법한 화장실이 무료인 것도 충격이었고 화장실의 상태가 최상급 호텔과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었죠. 화장실에서 자도 문제없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용변을 보고 나와서 손을 씻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청소부로 보이시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유럽에서 화장실 청소부를 만나면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화장실 깨끗이 썼냐부터 해서 마치 조금이라도 지저분하게 쓰다가 걸리면 나에게 죽을 줄 알아라는 눈빛을 보내거든요. 실제 남자 화장실에서는 여자 청소부가 들어와서 남자들이 소변칸에 서 있으면 발을 툭툭 치면서 눈치 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내가 관리하는 곳에서는 내가 왕이야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눈웃음과 함께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마치 어디 연회장의 고급 화장실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도 미소로 응답했고 아이가 울고 있자 아주머니께서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시면서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을 하나 꺼내서 주시더군요. 비록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시지만 복장이 매우 깔끔했고 이렇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화장실을 만드시는 분들이라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주셔도 찝찝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딸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불쾌감이 들지 않고 기분이 좋아졌죠. 그때까지도 배가 아프다며 울상이던 표정의 아이가 사탕을 쥐고서는 환하게 웃는 걸 보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 다녀와서 단점만 보고 보고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비행기에 내려 한국에 발을 디딘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게 일어났죠. 기본적인 것 하나만 보면 다른 것들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마음에 화장실에 나와서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역시나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오느라 모든 비행기 승객들 중에 제가 꼴찌로 줄을 서게 되었죠. 대형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제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고 역시나 이 시간 정도 걸리겠구나 하면서 아이가 더 배 아프다고 보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사람들이 슬슬 앞으로 가더니 아주 빠른 속도로 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입국 심사대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들의 일처리 속도는 너무나 빨랐죠.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해서 지하철 게이트 같은 곳을 지나면서 순식간에 심사가 완료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친절한 것은 물론이고요. 프랑스 공항 같았으면 프랑스같이 선진국쯤 되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테고 그때까지도 한국의 진가를 모를 때라서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30분도 안 걸려서 입국 심사대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이미 수화물이 모두 꺼내져 있었고 아무런 지연 없이 입국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친 저희들은 한국 공항의 크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6.25 전쟁이 휴전이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입국장 밖을 빠져나오니 저를 비롯해 승객들은 한국이 얼마만큼 선진국인지 가늠도 못할 정도로 놀라버렸습니다. 공항의 크기도 놀라웠지만 큰 공항을 채우고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은 저희를 더 놀라게 했어요. 공항에는 푸드코트와 각종 면세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 편의점, 약국이 가득했죠. 공항에서만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공항에는 응급치료가 가능한 곳도 있어서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갑자기 아프게 되면 바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보였죠. 한국의 공항은 승객을 이동시키는 곳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에 저희 가족은 감탄을 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희가 또 놀라게 된 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었죠. 공항에서 한국의 도심까지는 수많은 교통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은 자가용을 공항까지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공항 지하에는 초대형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렇게 큰 주차장마저도 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인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었죠. 보통 후진국은 여행을 갈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주 여행을 가는 것을 보니까 분명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아이를 데리고 약국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체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 출장의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깔끔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문화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출장이었죠.
프랑스에 돌아갈 때에도 출국 심사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다른 공항은 이륙 전 4시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안심하고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 시간마저도 사치라고 느껴지더군요. 혹시라도 너무 일찍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공항 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너무 쾌적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딸 아이는 화장실에 한 번 더 가고 싶다며 화장실 구경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가 봐도 머물고 싶은 장소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쾌적했다는 뜻 아닐까요? 한국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곳에서 배워온 것들을 신규 버스터미널 청사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 구경을 제대로 못해서 다음에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온다는 핑계로 한국 출장을 한 번 더 가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한 개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크리스는 공항 근처에서 공항만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놀러온 기분까지 들었다며 서울을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인천국제공항은 공항협의회 ACI로부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연속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